오징어 약수의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247, LDL 콜레스테롤 160. 높죠? 그런데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더라도 딱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무엇이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있는지, 이건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이냐고요? 무엇이 나의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있는지 알더라도 이걸 무작정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무엇이 내 피를 기름지게 만드는가 파악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딱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의 혈관 나이 10살 젊어지고요. 이걸 습관 들이시면 약을 줄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있습니다. 그럼 고지혈증의 진단 기준을 봐보겠습니다. 와, 이거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진단 기준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고지혈증이란 중성지방인 TG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혈중 중성지방이 180을 넘거나 LDL이 160을 넘으면 고지혈증인데,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고지혈증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LDL이 그것보다 더 낮아도 고지혈증으로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의 원인인 LDL과 중성지방은 뭘 먹지 않으면서 관리해야 할까요?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주의하셔야 할 음식, 그 첫 번째는 바로 당입니다.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다들 지방에 대해서만 생각하실 텐데요. 당뇨 환자뿐 아니라 고지혈증 환자도 당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섭취한 당은 글리코겐이 되어 간에 저장되고 우리 몸에 글리코겐을 한없이 쌓아 올릴 수 없으니 잉여당은 중성지방이 됩니다. 이렇듯 당뇨와 고지혈증이 그렇게 멀리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지혈증의 진단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당이라고만 하면 또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당이 들어간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당은 당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당이냐? 제가 딱 세 가지 꼽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료수에 많이 들어있는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의 구성 성분은 과당과 포도당인데요. 유독 액상과당 섭취가 안 좋은 이유는 체내 흡수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도 체내 흡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어 분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액상과당은 과당과 포도당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분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흡수된 당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고지혈증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는 흰 쌀밥으로 대표되는 정제탄수화물입니다. 정제탄수화물은 인공적으로 합성하거나 도정을 거친 곡류인데요. 정제탄수화물 역시 체내에서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흡수가 잘 되니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올라간 만큼 혈당이 다시 떨어지는 속도도 빨라 갑작스럽게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데요. 이 배고픔은 과식과 폭식을 부르고, 폭식으로 인한 과도한 탄수화물은 결국엔 역시 중성지방이 되고 고지혈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니 식사하실 때 너무 흰 쌀밥만 고집하지 마시고 잡곡을 적당히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수박처럼 GI 지수가 높은 음식입니다.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GI 지수가 54가 넘는 음식을 GI 지수가 높은 음식으로 분류합니다. 당연히 이 GI 지수가 높을수록 빠르게 올라간 혈당 때문에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어 체지방이 증가하고 금방 공복감을 느껴 마찬가지로 폭식을 부르게 됩니다. 특히 과일의 당질은 대부분 단순당이어서 식후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정제탄수화물처럼 폭식을 부르는데 일조하는데요. 폭식을 했을 때 과잉 섭취한 칼로리는 마찬가지로 지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지방입니다. 고지혈증의 기준이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고지혈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의 약 20%만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고, 나머지 80%는 간에서 분비된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잘 모르신 분들은 제가 이것에 관해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한번 보고 오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먹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20%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 20%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 중에서도 특히 어떤 지방을 조심하셔야 하는지 제가 딱 두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이 많이 든 음식 중에서도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특히나 더 조심해서 드셔야 할 음식, 그 첫 번째는 당연히 곱창같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무턱대고 나쁜 것만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이나 호르몬을 합성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이지만,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맥경화증이 발생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1g의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중 섭취해서 생기는 콜레스테롤이 약 200mg이고 간에서 생산되는 것이 800mg입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을 200mg 이상 섭취한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콜레스테롤 양이 1g을 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 300mg
400mg 먹었을 때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을 700mg만 생산한다거나 흡수율을 낮춘다거나 해서 우리의 간이 알아서 콜레스테롤 생산치를 대략 1g에 맞게 조절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의 양은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먹어서 생기는 콜레스테롤이 20%고 간에서 생산한 콜레스테롤 80%라고 했잖아요. 다르게 생각하면 콜레스테롤의 20% 정도는 먹는 것으로 확실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큰 의미가 없다고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량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견해가 틀리지 않았다고 보긴 합니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갑오징어 여러분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50대 이상이죠.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하는 콜레스테롤의 적정 섭취량인 200mg 이하를 시도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먹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양이 적다고 해도 막상 200mg 이하를 맞추라고 해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곱창 1인분만으로도 이미 하루 콜레스테롤 적정 섭취량을 넘겨버리니까요. 고지혈증을 음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콜레스테롤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 가능하면 신경 써서 먹어주세요. 물론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신경 쓰지 않고 드셔도 되지만 실제로 약을 드시고 있는 고지혈증 환자분들이라면 정말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지방은 튀김 같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트랜스 지방이란 보관을 쉽게 만들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산을 말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소량 존재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섭취하는 트랜스 지방의 거의 대부분은 인위적으로 가공된 것이라 우리 몸의 지방 대사를 교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지방산의 생합성을 저해함으로써 아토피나 우울증, 치매나 암, 불임 같은 질환들과의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측면에서 보자면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는 높이는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감소시킴으로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동맥경화 같은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트랜스 지방을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예 안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과 지방을 제외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남나요? 오로지 식단에만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이라면 몰라도 당과 지방을 둘 다 피하면서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더군다나 사회생활까지 하면서 당과 지방을 다 끊으려면 식단이 한정되어 건강한 영양생활을 하기 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징어 약사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당과 지방이 합쳐진 것만 일단 끊어주세요. 당과 지방 함량이 모두 높은 고지혈증 환자에게 독약과도 같은 그것은 바로 디저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서울과 경기도 유명 카페에서 판매하는 도넛과 케이크 등 빵류 20여 개를 조사해보니 평균 트랜스 지방 함량은 한 개당 0.6g으로 세계보건기구 1일 섭취 공고량의 30%에 달했고, 포화지방 함량이 평균 24g으로 20개 중 8개는 1일 포화지방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거기에 디저트는 보통 식사 후 입가심으로 먹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합쳐져 고칼로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 그래도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소모하는 칼로리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미처 다 못 쓰고 남은 칼로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 전부 지방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의 나쁜 음식들을 알아두고 평소에는 2개 먹을 거 1개 먹는 식으로 그냥 좀 따져가면서 먹되, 단 하나 이거 끊는다면 그 중에서도 최고로 나쁜 디저트만 딱 끊어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방법들과 함께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기에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하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지혈증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 가능합니다. 오징어 약사 영상 보기 전보다 본 후에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는 것이 오징어 약사의 소원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